환경 이야기 시간입니다. 우리나라 숲의 변화를 살펴보는 시간 마련합니다. 임업 후계자협회 최무열 회장 모셨습니다. 최 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먼저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또 우리도 많은 교육을 받긴 했지만 그 숲이 갖는 의미,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는 유익함, 이 문제는 매번 강조를 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무엇입니까? 글쎄 한마디로 정리하기는 조금 좀 아까운 부분이고요. 네. 숲이 사람에게 주는 유익은 무궁무진합니다. 인류가 태동하면서부터 함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네. 또 인류가 존재하는 한 반드시 숲이 있어야지 된다라는 것도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네. 그 중에서 사람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이냐, 참 굉장히 많겠죠. 그렇겠죠. 근데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해드렸습니다만 일단 눈에 보이는 어떤 우리가 상수원, 또 우리가 식수, 그다음에 홍수 조절, 네. 담수, 또 그에 요즘에 한참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탄소 저장, 그다음에 이제 산소 배출. 그리고 나서 산속에서 어떤 피톤치드로 인한 인간에게 주는 직접적 어떤 영향들, 네네. 수없이 많을 겁니다. 예. 우리가 자연 치유요법이란 얘기를 하는데 숲이 바로 우리 우주를 자연 치유하는 매개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은 아주 극히 일부분인데 요즘에 이제 현대인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어떤 대체의학,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청정 먹거리, 네. 어떤 힐링, 그 다음에 그 산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어떤 이제 사람의 본질적인 어떤 스트레스 해소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여하는 것도 부인할 수 없죠. 그렇죠. 예. 그럼 이제 숲의 변화를 좀 살펴봤으면 하는데요. 그 6.25를 전후로 좀 살펴볼까요? 6.25 전과 후. 우리나라 숲 어떤 변화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6.25가 이제 일어나면서부터 사실은 황폐화되기 시작했죠. 우리나라 살림의 약 80% 정도가 황폐화될 정도로 네네. 굉장히 이제 훼손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이제 지금 현재는 사실은 복원이 돼서 세계 우리 면적 단위로 봤을 때 세계 4대 산림 강국에까지 이르는 이런 모습이 이제 6.25 전과 6.25 후에 이렇게 아주 확연히 차이 나는 모습들이라고 보여지죠. 네. 물론 이제 6.25를 겪으면서 이 산에 대한 중요성, 산림에 대한 중요성을 그때 당시에 통치자들이 알고 이것을 가꾼 것에 대해서는 후대 사람으로서 굉장히 고마운 일이고 네네. 또한 고무적인 일이죠. 세계의 어떤 선진국 대열을 보면 공교롭게도 산림 부국과 경제 부국이 맞물려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사람들은 이것을 굉장히 간과하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산림이 부국한 나라는 경제도 부국해 있더라 하는 네. 것이고요. 또한 일부 학자들이 주장하는 그 이론에 따르면 우리가 바다를 끼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바다가 동해 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30년 전만 해도 바닷속에 들어가면 홍합이 손보다 큰 홍합들이 있었고 해양 생물이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했습니다만 지금은 백화 현상으로 인해서 바다가 전부 황폐화되어져 가는 이런 네. 것들이 있죠. 근데 그분들 그 일부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산림이 우거진 곳 앞바다는 아직도 그것이 유지된다라는 거죠. 이 산림과 바다가 서로 공존한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분들 주장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군요. 예. 상당히 좀 충격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좀 더 네네. 연구가 필요합니다만 그 학자님들 얘기는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말씀 듣고 보니까 OECD 국가 중에서 그 국민들의 생활 경제라든가 복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다른 나라에 비해 좀 뛰어난 나라들이 숲이 많은 나라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예. 독일을 예를 들어 보더라도 독일이 경제 대국이 들어가는데 반드시 일조를 했던 것이 숲산업입니다. 임목에 관련된 것, 임산업에 관련된 것. 그 나라는 지금도
임업이 굉장히 이제 활성화되어 있고요. 세계의 임업을 주도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죠. 굉장히 활발해 있죠. 네. 그것은 다름 아닌 아마 일반 시장 경제 논리에 의해서 작은 일들,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지금도 그것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연계가 돼서 숲 산업이 지금도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하고 예. 조금 대조적이에요. 예. 우리는 숲을 가꾸는 데만 시간을 들이고 공을 들이다 보니까 예. 사실은 거기에 따른 기반 산업은 굉장히 낙후되어 있고 자생력이 없는 상태거든요. 네. 지금에 와서 그것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과도기에 있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네, 정말 나무를 심을 줄만 알았지, 그 나무, 숲을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자르고, 부수고, 세우고 이러는 건설이 아니라 또 다른 그 방식의 산업화는 좀 우리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많이 예. 부족하죠. 나무로 만든 그 어떤 산업이 사람이 인류가 존재하면서 그것이 끝나지 않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좀 등한히 여겼다. 우리가 전무후무한 경제 대국을 이루는 이면에 네. 사실은 이런 서글픔도 좀 있었다. 그렇네요. 이제 그것을 깨닫고 예. 이제 살림의 중요성을 알고 정부에서도 마찬가지고 네. 민간에서도 손잡고 이것을 좀 일으켜보자 하는 그렇죠. 운동이 지금 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아쉬운 것은 일반 국민들이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라는. 네. 그래서 이런 시간을 통해서 작지만 참 그 중요성, 필요성, 함께 해야 되는 공존성 이런 것들에 그렇죠. 대해서 한번 네.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최 회장님, 이 숲도 종류가 있다면서요? 나눠질 수 있는. 네. 어떻게 나눠집니까? 숲 종류라 이러면 뭐 몇 가지 있죠. 이제 제도상 나누는 부분이 있고요. 네. 또 우리가 이제 바라보는 어떤 그 이용 측면에 어떤 나누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네. 우리 제도적 나누는 것은 뭐 보호 지역 또 그다음에 그러니까 보호림, 준보존림 뭐 이렇게 나눕니다. 네. 근데 보호림에 대해서도 우리 또 시간이 되면 한번 또 심도 있게 깊이 있게 그래야 나누면 되겠어요. 예.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좀 마무리하는 의미로 숲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면 정말 도리를 다하는 바람직한 방향일까요? 숲은 우리가 소유를 하거나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우리가 함께 공존해야 된다라는 인식으로 접근을 해야 맞다라고 봅니다. 네. 숲이 가지고 있는 최대의 어떤 장점 중에 하나가 다양성이거든요. 생물 다양성인데 세계 식물이 약 한 4,500 종류 이상이 존재하는 것 중에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합니다. 그렇다죠. 그런 생물 다양성이 인간에게 주는 그런 유익성, 꼭 유익을 따지기 전에 후대에게 물려줘야 될 하나의 어떤 숙제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그 유익, 또 이용 가치,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정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 네네. 그래서 두고두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용하면 되겠느냐 하는 부분, 지금까지는 숲 이러면 나무만 생각했거든요. 네. 그렇지만 숲은 나무를 기본으로 하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행위와 여러 가지 참 일들이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숲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문화를 제외하고는 참 어떤 산업이든 일어날 수 없듯이 숲 속에서도 숲 산업 안에 반드시 문화가 공존해야 되고 네. 그 문화 안에 교육과 교훈과 또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경제적 시너지 효과들, 이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리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우리가 숲으로부터 받는 혜택들을 혜택인지 모르고 지내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음 시간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환경이야기 임업 후계자협회 최무열 회장이었습니다.